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을 봅시다. 그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들만 제가 따로 추렸는데, 첫 번째 3페이지 한번 보시면 사회과의 성격이 나옵니다. 그죠? 그 3페이지에서 우리가 봐둬야 되는 내용은 두 번째 단락하고 맨 마지막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회과에서 다루고 있는 지식과 그 다음에 기능과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맨 마지막 단락에 뭐가 등장하냐면 사회과에서 강조한 역량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과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은 꼭 한번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일단 읽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로 넘어가시면, 목표에서 꼭 봐둬야 될 내용들. 자, 목표에서 봐둬야 될 내용들은, 이 지금 4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일반 사회에 관련된 내용들만 좀 이따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단락에만 한번 다시 한번 읽고 사회과의 성격 확인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사회과의 역량이 교육과정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자꾸만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교육과정 읽을 때 체크를 해둬야 될 건, 사회과의 핵심 역량이 교육과정의 목표나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의 방향이나 평가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그 역량과 관련되는 이제 그 세부 목표에 가나다는 이거는 뭐냐면 일반 사회 지리 역사 이야기니까 필요 없는 이야기고, 그 핵심 역량과 관련되는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라하고 마하고 바입니다. 라마바. 이게 이제 핵심 역량과 관련되는 세부 목표 세 가지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라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력, 뭐 이런 거 관계되는 거고, 마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 마지막에 다 등장합니다. 탐구 능력, 의사결정 능력 및 사회 참여 능력. 그 다음 민주국가 발전과 세계 발전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려는 태도, 이건 뭐죠? 핵심 역량 중에 의사소통 능력하고 그 다음 협업 능력 관계되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하기 전에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바로 뭐냐면 이 내용 체계에 등장합니다. 그 프로젝트의 내용이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내용 체계가 등장하는데, 그 내용 체계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봐두셔야 되냐면 핵심 개념 동그라미 하시고, 일반화된 지식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 요소, 기능, 이 제목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 만들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학문적 개념들을 통일을 시키고 통합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작업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표현 등장하잖아. 교육학에서 학문주식 교육과정이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교육과정, 학문주식 교육과정적인 어떤 특색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험주식 교육과정의 특색도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교육과정 내용 체계를 구성할 때 명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학문주식 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그 다음에 영역을 보시면 일반 사회, 뭐 지리, 뭐 이런 표현이 없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치, 법, 경제, 사회, 문화, 지리, 인식,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좀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들은, 성취 기준은 정말 대단히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취 기준 대단히 많이 신경 썼는데, 아시겠나요? 그 중간에 이제 내용들 다 뺐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말로만 드리면, 그 내용들은 나중에 언제 필요하냐면 2차 수업 실현할 때. 2차 수업 실현 연습을 할 때, 그 성취 기준에 뭐가 드러나냐면 반드시 다뤄야 될 핵심 요소가 등장해요, 수업에. 그러면 이제 수업을 판서를 하거나 수업을 할 때 반드시 그 핵심 요소 개념이 등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 보면 교수학습 모형을 어떤 걸 쓸 건지도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92페이지라고 표시된 그 위에 보면 거기 세 번째 보면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을 활용하여 현대사회 문제 중 한 가지를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수업 실현 연습을 할 때는 이걸 가지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학습 모형을 그렇게 좀 아주 정성 들여서 썼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이제 대충 생각나는 대로 적었지 않았을까? 문제는 이제 그 느낌이 팍 드는데, 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과서를 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 쓸 때는 앞에 있는 것만 중요하니까. 그 부분만 포인트 좀 맞춘 거고. 근데 어쨌든 나중에 수업 실현 연습할 때는 반드시 이걸 확인을 하고 수업 설계를 어떻게 할 건지를 연습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건 딴 게 아니고, 이번에 사회과의 성취 목표인 핵심 지식의 이해, 탐구 기능의 습득,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 그죠? 총괄적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등장하는 어떤 내용들을 보면, 존중과 배려의식, 그 다음에 관용과 타협의 정신 함양,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3번이죠. 문제 해결력, 의사결정력, 메타인지 등 같은 고차 사고력 함양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 이게 독립 변수고, 종속 변수는 뭐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종속 변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또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거기다 보면 핵심 역량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적 가치 및 태도 함양에 적합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나 쟁점에 대한 탐구, 가치 분석, 의사결정 등 같은 학습 과정. 그 다음에 이제 가치 활동과 문제 상황의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문제나 갈등 해결 및 친사회적 행동 실천 능력. 친사회적 행동 실천 능력이라고 하는 거. 이게 또 들어와 있어요. 원래는 윤리교과는 사실 독립적인 교과가 아니었고 사회과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리교과가 생기면서 사회과에 혼란이 왔는데, 그 혼란이 뭐냐면 사회과의 가치교육에 혼란이 왔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 실천 능력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방법으로 넘어갑시다. 교수학습 방법 넘어가시면 거기서 이제 반드시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 건 4번이죠. 학습자의 민주적 가치 및 태도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보면 이제 다양한 상황의 사례를 제시하고 학습자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례 및 체험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 자료 활용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역량과 관련되는 또 내용이 5번입니다. 그죠? 5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모든별 협동학습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옛날 이제 교육과정에서 소집단학습 이런 표현이 등장했는데 지금 모든별 협동학습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다 나와 있죠. 책무성, 참여의식,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정의감, 협업. 자, 그래서 사회적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게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력이나 의사결정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8번입니다. 그죠? 학습자 스스로 사회 문제와 쟁점을 탐구하거나 가치를 분석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시사자료와 지역사회자료를 활용을 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내용은 9번. 현대사회 정치적, 경제, 사회적, 문화적, 법적 현상, 경험적 자료를 근거해서 분석을 하고 일상생활에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및 갈등 사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다. 그 이야기고. 이때 이제 적합한 어떤 이제 교수학습 방법, 교수 기법으로 본다면 역할놀이. 해결이라고 하는 과정에 이제 과정하고 공감이라고 하는 게 결합이 되면 역할놀이입니다. 그죠? 공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이 차원 역할놀이하고 같이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향, 평가의 원칙 나옵니다. 자,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사회과 평가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와 내용, 교수학습 방법과의 일관성 유지. 이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꼭 정리를 하셔야 되고, 작년에도 나왔죠. 목표와 평가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7번하고 8번 안 보세요. 기능 영역의 평가에서는 지식의 습득과 민주사회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정보 획득 및 활용 기능, 탐구 기능, 의사결정 기능 되어 있는데 바로 핵심 역량의 내용들이 거의 다 등장합니다. 그 다음 8번도 마찬가지죠. 가치, 태도, 영역 평가를 함에 있어가지고 거기 보면 바람직한 가치와 합리적 가치의 내면화 정도, 가치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능력, 공감 능력, 그 다음에 친사회적 행동 실천 능력. 예, 그걸 잘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의 내용과 관계돼서 일단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3번입니다. 인간 행위와 사회 환경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이해와 수용,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수용 가능한 가치 탐색,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사회 기본 가치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기출문제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표현이잖아요. 이해와 존중, 그 다음에 공감 능력, 또 친사회적 행동 실천 능력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력, 실천 능력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호 협력과 참여 태도라고 하는 또 사회적 기능, 협업 능력도 나와 있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평가의 방법에 보면 한번 확인을 해둬야 될 거는 4번. 아까 말씀드렸던 거, 발표, 토론, 역할놀이, 시뮬레이션 등 개미 집단 활동에 대한 관찰이나 면접과 같은 평가 방법을 활용을 해서 문제 및 갈등 해결 능력, 공감 능력, 친사회적 행동 실천 능력, 이걸 평가를 한다. 그래서 발표, 토론, 역할놀이, 시뮬레이션인데 시험에서 당연히 이제 나올 수 있는 물음이 될 수 있는 교수 기법은 당연히 토론하고 역할놀이, 시뮬레이션, 이 세 가지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보면 일반 선택 과목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복사를 했던 이유는 딴 이유가 아니고, 일반 선택이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공통 과목, 이 표현들 좀 익혀두시라고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나와 있는 게 경제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와 법 돼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참고로 보시는데, 거기 내용 체계에 나와 있는 내용 요소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0페이지를 잠시 한번 봅시다. 220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제 그 어떤 표현이 강조되냐면 성취 기준, 그죠? 이 표현이 강조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요소에 주요하게 다뤄야 될 개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에서 반드시 다뤄야 될 개념들, 그 다음 교과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개념들 반드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취 기준에 대한 해설이 있고요. 그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에 이제 다뤄지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주로 수업 기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수업 모형, 이게 나옵니다. 그 두 번째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 비교하는 수업에서는 개념 학습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계획 경제, 시장 경제 속성을 비교한 속성 모형, 그 다음에 전형적인 사례 중심으로 하는 원형 모형,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 모형까지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수업 실현할 때 이걸 꼭 옆에다 두고 교과서랑 같이 확인들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내용 요소들과 키워드들만 조금 확인들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머지 내용들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내용 체계의 어떤 요소, 내용 체계 요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회과의 핵심 역량하고 교수학습 방법 평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핵심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어떤 교수학습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지, 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걸 좀 이해를 해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해해둬야 될 것은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해서 평가는 또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이 관점에서 일단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교과 교육론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11시에 정치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